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지역마다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대회 승인료라는 규정을 신설해 납부를 요구하면서 지역 동호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난 19일 밤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별 전시가 열리고 어린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대는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광역,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파크골프 대회가 늘어나자 대한파크골프협회가 대회 승인료라는 규정을 신설해 납부를 요구하면서 지역 동호인들로부터 반발이 사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남원 지역 파크 골프장에서 개최된 대회. 지역 어르신 동호인들이 참가했습니다.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 파크 골프장 수는 2020년 254개에서 2024년 411개로 1.6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만 5천여 명이던 파크 골프 회원 수는 2024년 18만 3,700여 명으로 4년 새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려하면 파크골프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 전국 규모 대회도 늘어나자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최근 대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협회는 전국 규모 대회 운영 때 예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500만 원 등 예산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대회 승인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러자 지역협회 동호인들의 돈을 내야 대회를 승인해 준다는 조항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대회를 한다고 치면은 열심히 좀 도와주셔야 되지 이거 뭐 돈을 내라는 거는 아주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런 부적절한 회비를 내라고 그러는 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전국대회 개최 때 참가자 모집을 위해 각 지역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승인료 납부 신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조 공문 발송은 이전부터 해왔던 것인데다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협회는 인정했습니다. 대한파크협회에서 공인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공인해주고 이런 걸 해서 혜택이 뭐냐면 17개 시도에 협조공문이 와요. 모집 공고를 한다 같이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있고. 지역 대회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무슨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게 또 따로 있나요? 일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17개 시도 협조 요청 공문 보내는 거 그것밖에 없죠. 회원 1인당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지역협회에 각각 5천 원씩 매년 납부하고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들. 대회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협회 수익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어르신 동호인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정읍은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5일에 비해 16일 빠른 기록입니다. 전주도 26.2도, 김제 25.7도, 부안 25.5도, 남원 25.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밤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같은 학교 선배인 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24학번 학생들이 최근 복귀 희망 의사를 비공식 조사한 결과 100여 명 중 70%가 복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학생들은 A씨가 이를 두고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투. 그 역사의 현장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가 열리고 어린이들이 동학혁명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역사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입니다. 무명 옷을 입은 아이들이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변신한 순간입니다. 작고 단단한 체구의 녹두장군 전봉준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만든 만석보가 등장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7가지가 있는데 한 개씩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협동, 두 번째는 믿음, 심지어 물새까지 걷자 결국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이 봉기에 만석보를 무너뜨리는데 그 장면이 아이들 손에서 되살아납니다. 동학농민군처럼 용감하게 언덕길을 오르는 아이들. 격전지였던 현장을 체험하며 녹두 장군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전봉준 장군과 동지들이 봉기를 결의하며 작성한 사발통문은 역사 부채로 만들어져 아이들 손에 들려지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인 만석보와 승리의 상징인 황토현 전적, 자치를 꿈꿨던 집강소까지 하나하나 붙이며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만석법 이런 게 재밌었어요. 부채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서당 훈장이던 전봉준 장군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사용했을 법한 보물을 찾아보고 세계적인 그림책 케어미를 통해 전봉준 장군의 용기와 연대, 변화를 이끄는 힘도 배웁니다. 여기에 와서 옛날 시대의 옷을 입어보고 생활상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또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전 장군이 순국한 지 130년이 되는 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이를 기념해 특별 전시와 함께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특별전이 열리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또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이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이 그 시대에 어떻게 혁명가가 되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역사 교육과 놀이가 어우러진 녹두대장 전봉준을 만나요 프로그램은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전봉준 장군님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전북 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기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총 6천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2024년 5월 국회의원 C씨와 D씨 후원회에 가족 등 명의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한이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역 실태 조사, 재정 지원 등입니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 사막화는 1990년대 초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도입된 용어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상을 말합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행정리 5,245곳 중 식료품 점포가 없는 곳이 83.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화력이 조화를 이룬 아리백 중심지라는 목표가 공연불에 그칠 전망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 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 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 개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북이 전기 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 유치와 전기 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설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북일보는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이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오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공연을 펼칩니다. 광안루원 영주각 일대에서 열리는 광안루의 밤 풍경은 판소리와 전통무용과 같은 국악과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남원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모든 자리가 무료인 공연은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고 혹서기인 7월, 8월에는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광안루원의 야간 풍경도 즐기고 국악 공연도 보시면서 남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남원 시민은 민생안전지원금을 음식점과 농수축산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1월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안전지원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식점이 12.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육점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판매점,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마트, 주유소 순이었습니다. 시민 7만 5,800여 명에게 227억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98.4%가량 사용됐습니다.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119 안전센터로부터 전북 남부시장까지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출동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범 구축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남부시장 구조를 그대로 옮긴 전자지도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